안녕하세요. 오늘은 95회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 이슈에서 시작하라는 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독서 경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에서 시작하라는 도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은 딱 읽어보시면은, 이슈, 약간 트렌드에 대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트렌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맥켄지의 그 로직 트리, 그 다음에 어떤 키 이슈,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저자의 이슈란 어떤 트렌드적인 얘기가 아니라 키워드, KSF, 키 서스펙터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플랜으로 끄집어내느냐, 전략으로 끄집어내느냐, 상당히 맥켄지스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특이한 점이 기존의 맥켄지 책이랑은 조금 특이한 게, 아타카 가스토라는 이 저자가 약간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맥켄지의 MEC나 로직트리 이런 개념을 자기의 옛날 학부 석사 때 전공했던 그러한 인지심리학이 아니죠. 심리학적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맥켄지적 접근을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런 로직트리, 그런 맥켄지적 사고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라는 사고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 프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또 프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프로의 사전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또 영어적으로 말하면 뭐뭐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하겠죠. 그럼 프로가 되려면 앞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먼저 해야겠죠. 프로페셔널이라고도 말을 하고 proceed 이렇게 앞서 나간다, 선행된다 라고도 말하고 또 supporting 한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라는 말에 연상되는 단어는 아마 이런 어떤 프레임, 그렇죠? 플레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완벽성이라는 것, 또 이슈, 그렇죠? 스트라테지, 비저널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반대로 아마추어라고 하죠. 아마는 아마 조금 완벽하지 않은 느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직접적으로 내는 단계라기보단, 그죠? 아직 성과를 내는 단계라기보단 스타디하는 단계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슈예요, 이슈. 그렇죠? 이슈. 그러니까 이슈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이슈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슈가 아닌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슈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슈란 무엇이냐? 이슈를 알기 전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슈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 이슈의 그런 1차원적인 생각보단 2차원적으로 이슈의 반대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저자는 이슈를 트렌드적인 거로 본 게 아니라 이슈를 어떤 중요한 것, 키 서스펙터 팩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이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슈는 쟁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슈가 아닌 것들은 쟁점, 다른 말로 서로 다투지 않고 이미 합의가 된 거, 픽스된 거를 이슈가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물론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도 어떤 단계에서 또 합의가 안 돼서 이슈가 되고 다투는 게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important subject that people are arguing about or discussion이라고 말을 하죠. 혹은 띵이라고 하죠. very important part이라고 하죠. 어디서?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슈가 뭐냐, 그리고 이슈이지 않은 거. 그래서 이슈를 파악한다라는 건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얘기와 또 상당히 비슷한 얘기일 거고, 또 이슈가 아니다라는 건 포인트레스, 중점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도 책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저자가 말한 그런
start from issue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에서 시작해라. 본질적인 거에서 시작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계속 일을 디벨롭 하다 보면 결국 뭐 틀린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도 잘 깨진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고민하다와 생각하다라는 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도 생각하다라는 think고 고민하다라는 거 원리고, 그러니까 원리라는 거, 고민한다라는 거는 답이 안 나오는 전제로 생각하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즉 think는 답에서 시작해서 생각을 조립해 나가면서 하나의 전체의 구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면, 이거는 뭐야?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비주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을 주고요. think는요, 뭔가 이렇게 두 개가 건설적이다라는 거죠. 뭔가 생산적이다라는 말을 또 우린 건설적이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즉 생각을 한다라는 건 이 저자도 말한 것처럼 전체를 알고요. 이게 퍼즐을 하려면 여러분 퍼즐의 조각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퍼즐에 대한 뭐 미리 봤던 아니면 자기가 그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리고 끝을 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전체를 안다라는 건. 또 결과를 안다라는 거고, 결과를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목적을 안다라는 거고, 자기의 목적을 채워나기 위해서 부분을만 채워나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슈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이 저자만 얘기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가설사고라고 말을 했고, 가설사고는 여러분 제가 아마 독서경영에서 이미 50회 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노력적 사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에서 그냥 자기네 현황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현황을 통해서 목적을 추구하는 거.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 현황에서 보통 부분과 그죠? 자기가 뭘 현황을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뭐 끌어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걸 전략적 사고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 이 사람은 이슈에서 시작하는 거를 전략적 사고를 생산성 공식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요. 생산성 이 공식이라는 게 아웃풋 나누기 인풋, 즉 아웃풋은 인풋이라는 건 투자한 노력과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노력과 시간 대비 나오는 성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A to Z의 사고는 이걸 늘리면 이게 나온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노력적 사고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여러분 1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면 10배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1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100이 나오는 게 노력적 성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략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걸 늘리지 않고 이걸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1을 넣어서 10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을 넣으면 100을 나온다고 했죠. 이 사람은 1을 넣으면 100을 나오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전략적인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략적인데 여러분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건 전략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럼 10을 넣어서 100을 나오면, 그죠? 1을 넣어서 100을 나오게 한다면 이 사람은 100을 나오게 한다면 10을 넣으면 여러분 1000이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게 바로 전략적 사고. 즉 생산성이라는 건 무엇을 줄이는 것이 더욱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일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창출하려면 가치 있는 길은 그 이슈 쟁점의 정도가 높고요, 해답의 질이 높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요렇게,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이슈에서 해답의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저자는 이걸 멍멍이의 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가치 있는 일,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슈를, 그러니까 쟁점이 높은 것, 진짜 이슈를 찾아낸 다음에 해답을 찾는다라는 거죠. 즉 이슈, 질문, 문제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의 워킹 스타일은 간단한 거죠. 일반 직장인은 여러분 왜 그런 사고를 많이 못하느냐면 노동시간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일을 빨리 처리해봤자 노동이 더 많이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생각하는 반면, 프로들은 여러분 자기 노동시간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성과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일을 가급적 천천히 오래 하는 스킬이 늘어나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들의 대부분은 80% 일을 하고 20% 자기 개발을 하는 반면 프로들은 80% 트레이닝을 하고 20%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1년 중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그런 훈련 시간에 더 많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성과,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일한 시간으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한 결과로 보상을 받느냐가 바로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라고 저자도 얘기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여러분이 일반 직장인지 한번 프로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슈부터 한번 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접근은 리더와 프로의 로드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미 제가 맥켄지의 책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봐야 될 핵심 개념을 얘기하면 정보부터 한번 보자고요. 정보의 반대말은? 정보에 대한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정보를 이벤트라고도 말을 하고 인포메이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요. 그리고 정보란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일어난 일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일어날 일을 유추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일을 보고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한 그 셋업에 걸린다는 거죠.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신문을 봤더니 야, 앞으로 포도가 되게 가격을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를 보면 포도가 가격을 상승할 거야, 이건 일어난 일이거든요. 신문에 나왔다라는 건 우린 어제 신문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신문이라는 건 어제의 뉴스, 아니면 정 안 돼도 조간이라고 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뉴스니까요. 그걸 보고 내가 포도를 샀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런 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의도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어난 일에 있는 것보단 이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그런 이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예제로 본다면, 누군가 나에게 포도를 사게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이 맥켄지에서 로직 트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슈를 보려면 변화의 패턴과 특징을 조사하는 게 좋고, 이슈에 대한 가설, 아까 말한 것처럼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적부터, 정답부터 설정하고 역행으로 들어간다라는 스킬. 세 번째, 직접 느끼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숫자나 프로는요, 단순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느낌이 발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접근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집중조사가 아니라 거시조사. 그러니까 결국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하면 왜곡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알아야지. 아까 우리 퍼즐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콜드콜 조사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끙끙끙끙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콜드콜, 그냥 마구잡이로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면서 자기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는 방법, 조사를 얘기를 하죠. 아까 보세요. 전체가 이거라면 부분은 이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시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본다면 이게 전체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이 프로페셔널적, 이 이슈적 사고를 하려면 언제나 그 정답이 뭐고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 그 성과가 뭔지를 알고 부분을 봐야 된다, 현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 그 안에는 빅 이슈가 있고, 그 빅 이슈가 나눠지면 서브 이슈가 있고, 그 서브 이슈 중에 하나가 뭐야? 그 정보라는 그 큰 어떤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로직 트리를 만들어야 정답에 이를 수 있다. 그쵸? 이 얘기를 이 저자는 이슈에서 시작하라 라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즉 답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로 시작을 해야, 올바른 문제로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죠.
정확히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바보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봐야 되고, 분석의 개념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반대말도 보고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본다면, 분석을 이 저자는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비교라고 말을 해요. 즉, 분석을 왜 하느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왜 하얀색이 왜 하얗게 보이고 왜 검은색이 더욱 검은색으로 보이느냐면 서로 대칭적이고 대조적이거든요. 이런 걸 우린 MEC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뇌는 어떤 걸 비교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이 생물학적으로 공통된 것보다는 다른 거를 찾아내는 이유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나와 같은 종이라면 나를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호랑이는 나와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우리는 생존학적으로 더 잘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한다라는 걸 그런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비교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비교한다? 그 말은 또 구성한다. 또 변화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똑같이 비교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성한다라는 건 전체와 부분을 비교한다라는 거고, 아까 변화한다라는 건 시간상의, 그러니까 뭐 과거 매출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해라는 것은 연결이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연결. 즉, 공통점이라고 말을 해서, 보세요. 이해한다. 여자와 여우의 공통점. 이거 분석을 하면은 뭐가 다른 점이 보이겠죠. 그러나, 커넥션을 하면 이해한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를 할 때 A는 C가 너무 멀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B라는 개념, A는 B로 연결이 됐죠. B는 C로 연결이 됐죠. 그럼 A는 C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논리라고 말을 하는 거고, A와 B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서 우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의미를 찾아낸다라는 걸 아까 말했죠. 비교한다, 분석, 연결한다, 이해.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A는 C라는 이해를 하는 거고, 이 B라는 게 비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A와 C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B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서로 링크시킨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걸 저자는 생물학적으로 시각화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전체를 본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공통성을 발견한다, 관계성을 발견한다, 그룹핑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공통성이라는 건 여러분 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분모를 본다라는 거죠. 아까 분모, 빙하의 분모를 보는 건 또 이슈 파악에서 로직트리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관계성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거와 이거의 관계라는 건 사회적 관계도 있고 여러 의미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룹핑은 뭐예요? 또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다 보면, 묶다 보면 나눠지고 나눠진다라는 건 여러분 또 뭐예요? 서로 간에 비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석한다의 의미와 그 이해한다라는 거,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다시 분석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다 쉽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직이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스토리, 즉 많은 단어들과 정보들이 로직이라는 방법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지컬 띵킹이라는 독서 경영 제가 한 걸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 비, 우산이라는 3구조를 만들어내요. 하늘이 배경이면 그 안에 어떤 하늘,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이슈라는 거예요. 서브 이슈. 그 안에 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 속에서 전략이 나오고, 이것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과제 심화, 과제 도출,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끌어내야만 올바른 질문, 답변에 나눠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논리 구조와 아니면 뭐예요? 이거 귀납법이라고 하죠. 많은 이유를 댐으로써 결론을 인지시키는 거.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가 연결시키고요.
얘와 얘가 다름으로써 얘를 이해하고 얘를 이해하고 얘를 이해함으로써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얘기하고 반드시 이 정보들의 엮임 있죠. 정보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스토리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은 못 연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청중에게 스토리를 전달할 땐 청중이 완전히 무지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청중이 무한한 지능의 소유자로 얘기해야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청중이 익숙한 것과 연결을 함으로써 이해를 시킬 거고요. 이해라는 건 커넥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지능의 소유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뻔한 얘기보다는 뭐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 저자가 말하는 이 프로의 워킹 로드맵 5스텝을 한번 보면요. First step. 일단 이슈를 분석한다. 자, 보세요. 이슈를 분석한다라는 건 이슈를 무엇인가와 컴페어한다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 가설을 태운다. 이슈를 분석해서 어떤 그 A to Z가 아니라 가설부터 만들어지고 세 번째 뭐야? 스토리를 구축한다. 정보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컴페어를 통해서 우리는 커넥션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논리적으로 그걸 검증해내가고 다섯 번째, 메시지. 즉, 정보와 정보를 묶어내서 그 본질적으로 나온 그 KSF를 본질적으로 묶어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분석을 보면 보세요. 현황은 두 개의 컴페어 되는 걸로 나눠지고요. 그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현황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걸 맥켄지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로직 트리라고 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MEC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운다라는 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내가 이슈를 찾아내서 이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는 거죠. 스토리를 구축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러한 내가 발견된 키 이슈를 가지고 뭐예요? 그 발견된 이슈들과 빠진 퍼즐들을 서로 간에 조합을 해내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간다라는 게 스토리를 구축한다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검증한다라는 건 계속 검증이라는 건 여러분 회전력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한 번의 분석과 한 번의 실험으로 정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 실험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좁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what, why라는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완벽성을 높여나간다. 저자는 이러한 행위를 또 회전력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6번, 7번 정도 회전을 해야만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류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체크된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메시지 전달할 때 참 좋은 얘기들이더라고요. 책에서 듣는 사람, 읽는 사람과 본인 사이의 지식 차이를 좁혀 다 듣고 난 후에 또는 다 읽고 난 후에 화자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 즉 뭐예요? 똑같이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토리부터 시작하라는 건 제대로 된 문제를 세팅하고 같이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그 프로들의 초전략 사고 스킬이라는 거, 아까 시간에 나온 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역사고 전략이라는 거죠. 역사고라는 게 아까 얘기해드렸죠. 현황을 보고 목적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결론을 추론하거나 가설을 세워서 현황을 조정하는 게 역사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가설사고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전체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아파트도 평수를 넓혀가서 살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정을 해버렸죠. 무소유라는 개념. 이렇게 디폴트 값 제로를 가지고 사고하는 전략을 한번 이제 프로들은 많이 전략을 쓰고 있고 변수 제거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와 이거인 경우엔 어떨까? 그리고 나서 변수를 넣어보거나 변수를 떼보고, 이게 바로 여러분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하는 것보단 변수라는 건 여러분 시간차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획서를 썼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썼는데 아침에 부장님이랑 얘기하고 나오니까 뭐예요? 김 차장, 이 얘기는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정보들을 제거하거나 집어넣어서 한번 볼 수 있고, 3D 사고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을 다면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회사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실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서로 간에 다면적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혹은 이거이면서 저거이냐. 이게 3D. 3D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말하면 좌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높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본다라는 거. 또 이 저자는 3D 사고를 이거냐 저거냐에서 그 깊이라고. 아까 높이는 위로 가면 높이지만 아래로 가면 깊이겠죠. 이런 3D적 사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가정법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가설 사고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가정법에서 시작을 했죠.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 사람은 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런 와리프적인 거 아니면 뭐야? So what?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지? 분석을 하기보단 그들은 가성을 세우고 자기의 가정을 증명해 보이거나 틀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답에 이르러 간다라는 얘기죠. 3W적 사고는 이건 이제 토요타에서 언제나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새로운 전략을 도출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6번 생각을 그러니까 6번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6번의 검증과 6번의 필터링이 있다면 오류를 많이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사고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맥킨지와 대부분 유사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시작하라는 이 저자가 자신만의 색을 좀 얘기한 것만 얘기한 것들만 좀 뽑아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독서 경영은 제가 예전에 했던 로지컬 팅킹이랑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훨씬 더 다면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저자가 첫 번째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를 얘기해 드린다면, 내가 지금 일반 직장이라면 어떻게 프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느냐를 본다면요. 근성으로만 일하지 않고 성과 창출력으로 일을 한다. 이 얘기가 다르게 말하면 Z부터 세고 한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이 프로들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주얼리제이션이 강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처음 일을 기획할 때는 대담하고 과감하게 그려낸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 그림을 그릴 때도 눈부터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부터 그리다 보면 전체 밸런스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가들도 그리다 보면 일단은 큰 원을 그리면서 점점 부분을 만들어내가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림은 칠하는 게 아니라 지워나가면서 완성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일은 처음에 너무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나띵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너무 너무 쪼개다 보면 결국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전체를 보고 싶다면 언제나 자세함보다는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그죠? 전체를 보려면 언제나 전체를 본다라는 건 여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려고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끝을 본다라는 걸 전체를 보는 거고, 흐름. 그렇죠? 트렌드적인 경향이 있죠. 어떤 큰 구조, 프레임에서 봐야만 이 전체가 보이는 거지.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말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은 아는데 왜 자꾸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 숲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숲을 보려면 숲을 빠져나와서 뭐요? 먼 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뭐 벌루문 타고 위에 올라가든 그렇게 하면 숲을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을 주입하지 말고 생각을 펼치게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이슈 분석을 통해서 뭐가 쟁점이고 뭐가 문제인가를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서로 간에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교감해서 펼쳐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변화하냐면 누군가의 설득과 누군가의 논리적인 그런 답변에 의해서 이 변화하기보단 자기가 변화하고 싶을 때 변화를 해요. 제가 한번 강의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알다의 반대말은 모른다가 아니라 깨닫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깨닫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하나를 알면, 많이 알면 또 다른 하나를 모른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전문가라는 말을 했거든요.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아까 MEC적으로 본다면 전문가란 한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거를 MEC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분야 외엔 잘 모른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실험을 하면 그 고양이를요, 세로줄만 있는, 진짜 세로줄만 있는 모든 세로줄만 있는 방에서만 키운다면 이 고양이를 테이블 위에다 놓으면 금방 떨어진대요. 왜요? 가로줄을 인식을 못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를 많이 알면 다른 한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섭렵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자기의 가설을 체크하러 가는 거지 전문가의 그 의견을 맹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고양이를 세로줄 무늬만 있는 공간에서 키워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느냐는 대부분 자기가 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망치 달인이면 망치로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다 못이라고 망치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망치로 밥도 먹고요. 그죠? 망치로 여러분 못질도 하고요. 망치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망치를 잘 못 다룬다고 하면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망치로 들이대는 것보단 다양한 툴들을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젊을수록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열린 사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6번째. 여러 방법을 조합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나만의 관점으로 더해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think라는 건 조합, 그렇죠? conforms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think라는 걸 그 원리의 개념으로 들어가신다면은 프로적 사고보다는 회전하게 되다 보면 지치게 되다 보면 결국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좀 다다를 수 있고 이런 걸 뺑뺑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일반인은 기쁘지만 프로는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느낌은 뭘까요? 그죠? 프로는 여러분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반면 일반인들은 저지르는 힘보다는 걱정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는 그래서 실행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슈에서 시작하라. 이 책은 이제 로직 트리와 상당히 겹치라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저자의 그런 백그라운드적인 면을 설명해 드렸죠. 이 책에서는 그런 생물학적 입장에서 로직 트리와 NEC를 바라봤다라는 게 상당히 인터레스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잘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좋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다르게 해보라는 게 MC적 접근이에요. 제가 왜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해보라는 건 적어도 여러분 3번 정도까지는
내가 하던 방식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안 됐는데 더 열심히 해보는 건 이거는 저자가 말하는 그런 원리의 개념이지 think, 생산적 조합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로직 트리, 그 다음에 그 MEC 견점에서 접근을 해서 처음에 내가 정말 이슈, 본질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뭐요? 본질에서 그 빠진 왜곡된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접근의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도서는 제가 아마 그 프로핏 모델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익지대, 단순하게 매출을 높여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오늘 저자도 얘기한 것지만 생산성이라는 건 아웃풋 나누기 인풋을 올려서 아웃풋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풋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올라가는 걸 그 생산성이라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순이익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을 올려도 순이익이 떨어지는 구조가 있고요. 그렇죠? 그걸 겹질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22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요. 모델과 프로세스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숙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 성숙된 시장에선 단순한 점유율의 문제보다는 얼마큼 순이익이 높느냐가 그 기업의 그런 건전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숙된 시장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마케팅 기법과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